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정우 부동산연대에서는 7월 19일자로 개정되는 부동산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해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위하는 이들은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임대 정책부터 중요한 한 이슈까지 복잡한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정되는 임차권 등기 명령. 오는 2023년 7월 19일부터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를 설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전세 사기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당초 계획했던 시행 시기를 3개월 정도 앞당겨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설.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많은 임차인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 중개사무소의 어떤 의뢰인이 미용 관련 일을 배우기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고향을 떠나 독립하였고 열심히 일하면서 아끼고 모은 끝에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모을 수가 있었답니다. 좁고 답답한 고시원을 떠나 이제 좀 편하게 사는가 싶던 찰나에 법원으로부터 경매 관련 서류를 송달받았고 그제야 의뢰인은 지금 살고 있는 빌라가 깡통 전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던 의뢰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로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면서 집 구하기가 불안한 요즘 깡통 전세란 무엇이며 예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부터 상세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깡통 전세란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매매가 웃돌아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임대인이 빚으로 인해서 주택이 경매되었으나 낙찰 가격이 전세 가격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를 깡통 전세랍니다. 깡통 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시세를 먼저 확인하고 선순위 근저당, 선순위 보증금 등을 비교하여 추후 나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이 존재해야 하였기에 보증금을 언제 돌려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최근 이러한 유행의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최근에 개정되었습니다.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의 선 보증금 정보, 세금 체납 등을 알 수 없어 보증금을 전부 해소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곤 하였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었고 시행된 4월 18일 이후부터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첫 번째 선순위 확정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임대차 정보와 두 번째 국세징수법, 지방징수법에 따른 납세필증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회수 가능성 영향을 미치는 정보들을 임대인이 제시할 것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임대인이 이 정보를 열람에 동의함으로써 제시 의무를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행일은 2023년 4월 18일자가 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거래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매 가격은 일부 지역에서는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전세 가격은 도무지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는 불경기 시대에 문제는 2년 전에 전세 계약을 하였던 임차인들의 걱정은 태산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낮은 역전세난이 발생하면서 기존 계약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한 집주인과 이삿날까지 전세금 반환을 못 받은 임차인의 모두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자 최근 임차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에 대한 7월 19일 개정된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란 임차권 등기는 주택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에 등기하는 것, 즉 등기부 등본에 올리는 것을 뜻하며 채권에 속합니다. 보통 전세계약인 경우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 대출을 금융기관에서 받습니다. 문제는 대출 조건 중에 이사할 집으로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는 조건이 이어서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된다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빼는 순간 선순위권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부터 한다면 임대인에게 채권 문제가 발생 시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빨리 해야 하는 이사갈 집에 대한 권리도 보장받을 수가 있으니 임차인은 징태양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까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 가족 중에 일부는 남겨두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족 전체가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하는 대신에 가족 중 한 사람은 기존 전셋집의 전입신고를 그대로 두고 나머지 가족만 이사할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기존 전셋집과 이사갈 집 모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 중에면 좋겠죠. 부득이한 경우 성인이 된 자녀 중에서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라면 누구든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될 법적 근거가 되니 이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를 법원민원실에 신청한 후 완료 기간까지는 평균 2-3주 걸립니다. 이 기간이 지날 때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임차금 반환 소송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더 이상 기존 전셋집에 거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을 임대인에게 인도한 후에는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연 이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를 상대로 임차인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해당 소송 중요한 포인트는 동시 이행 여부인데 법률적으로 상대방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각자의 의무 이행을 지켰는지를 기준으로 해당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한쪽이 채무이행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그 채무 변제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계약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면 나 또한 먼저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약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집을 보러 다닙니다. 그러던 중에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임대인에게 짐을 먼저 뺄 테니 지금 당장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돌려줄까요? 이때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적용이 안 됩니다. 아직 전세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시점이 아닐까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발생하려면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속한 때에만 성립이 가능합니다. 즉 임대 기간이 만료 이후에 발생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일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을 경우 임차 등기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일치 않기 위해서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임대인에게 송달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주인이 상속하지 않고 숨진 경우에 임차권 명령 등기를 신청할 대상이 없어서 우선 상속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원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기만 하면은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국회는 주택임대차법벌 제3조의 제3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을 통해서 임차인이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임차 등기 명령을 받기만 하면은 임차권 등기 설정이 이제 일방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두 번이던 직권 재송달,
절차를 한 번으로 줄여 송달 불능 상태임을 확인하면 사유에 따라 곧장 법원이 게시판이나 간보에 재판 관련 서류를 올려서 그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될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이나 법원이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발생한 때 송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의 상속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집주인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됐고, 임대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하게 됐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 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여러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회사가 이 상품을 가입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줍니다. 다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받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전세 기간이 종료되고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2, 3개월 후에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유한 주택 유형, 보증금 등에 따라서 보증 기간별로 장단점이 다르니 꼼꼼히 살펴본 뒤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해제 특약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며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임대인이 제공하지 않는 선순위 임대차 정보가 있거나 미납 또는 체납한 세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특약사항에 넣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으며 개정된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압류 효력이 없다. 10년 후 채권이 소멸된다는 것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어느 세입자 질문입니다. 10년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뒀답니다.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보니 지금도 확인됩니다. 등기부 등본에 설정 등기가 되어 있으니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집주인은 소멸시효 10년이 경과되었다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마음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했다고 잊고 살다가는 되려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입자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간 뒤에 바쁘게 살다 보면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 버리기 마련입니다. 특히 지인과의 임대차 관계를 맺고 서로 믿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지 않은 채 10년이 경과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소중한 내 보증금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영구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채권은 10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합니다.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소멸시효란 채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이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법 원리입니다. 한편 소멸시효는 채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해둔 경우에는 중단됩니다. 즉 소멸시효 진행이 멈추고 압류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권리를 행사를 하는 것으로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해둔 것은 권리에 잠자는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압류한 경우에는 시효 중단이 되니 권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보증금 채권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보증금 채권이 소멸되지 않을까? 임차권 등기도 압류와 같이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니 시효가 중단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도 보증금 채권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도 10년 뒤 경과에 보증금을 청구되나 패소한 판례가 있습니다. 질문한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와 상관없이 채권이 사라졌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임차권 등기를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며 반면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구체적인 집행행위, 보전 처분의 실행을 주목적으로 함으로써 양자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민법 시효 중단 사유인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과 달리 임차권 등기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고 임차인을 패소됨을 판결하였습니다. 임차권 등기의 구비 서류로는 임차권 등기 신청서 2, 임대인 계약서 4번, 3, 임대차 종료되었음을 한 증명, 4번 임차인 주민등록 또는 초본, 5번 임대주택 부동산 등기부 등본, 6번 등기부 등본, 보증금 일부 상환 자료 등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지금 보시는 약 43,400원 정도, 10만원 이내에서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중개사가 경험으로 권하는 안전한 임차주택을 얻는 꿀팁을 몇 가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 주택 주변에 주택 시가 및 임대 가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동네 슈퍼나 세탁소, 음식도, 통닭집 등에 문의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건물에 붙여진 임대인 전화로 직거래 말고 반드시 주변 중개사를 통하여 적은 수수료를 아끼려다 소탐 대시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개사의 중개를 받을 시 소유자의 신분, 근저당 설정 관계, 선순위 임대차 관계, 체납, 세금 관계 등 정보를 요구하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계약은 소유자와 신분증 확인에 체결하고 계약금은 소유자 통장에 입금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대량 임대업 또는 신축하는 임대물들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하는 소유자보다는 개인 공무원, 교사, 사회, 저명인사 등의 임대인은 보편적으로 안전합니다. 일곱 번째, 계약 즉시 동사무소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부여받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확정일자 효력은 다음 날로부터 발생하고 담보권 등기는 당일 접수 수준에 따라 선수되니 빠른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이 임차인에게는 유리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계약 전에 해당 임대주택 거주자 및 이웃 집 등의 임대물에 대한 정보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계약 직전껏 등기부 등본을 확인합니다. 임대물의 주소, 갑군 안의 소유자 관계, 을군 안의 담보물권의 관계, 마지막 장에 기록되는 현재 등기 접수 관계, 또 아래쪽에 있는 등기 총 페이지 장수와 마지막 장 번호, 마지막 장 아래 발급일과 시간 체크까지 한다면 해당 주택의 모든 이력이 담긴 것이 등기부 등본이 되겠습니다. 11번째, 유용한 특약. 임대인은 계약 후에 입주 전까지 담보권 설정을 하지 않으며 위반 시 반드시 임대인의 하자로 배상하고 해약으로 한다. 12번째, 임대인과 임대기간 도래 전 3개월 전에 고지할 경우 제2임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키로 한다 등 사용하시면 좋을성 싶습니다. 13. 임차인은 계약 만료 후에 법원, 민원실, 공증인 변호사 사무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부여를 받아야 합니다. 14번째는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월세금 30만 원 이상이면 전입신고 시에 임차인은 임대차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장시간 지금까지 시청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 랜드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동산에서는 다양한 부동산을 잘 분석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며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및 또는 좋아요 또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감사합니다.